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우리 아침은 활기차게 이제 집에 있는 그 진상들과 함께 하는 본격 엄마 편중 방송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저껜가 그 영상에서부터 편중 방송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머님들 편에 자꾸 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뭐라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어머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아버님들이 이거는 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바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안에다가 신경 쓰기에는 이제 기력이 부족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가정주부로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막 잘 모른다, 그런 거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질책만 받으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탓이요라는 말 아시죠? 제가 이제 내 탓이요라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내 탓이요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자기 탓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 육아 같은 경우는 주로 양육을 하는 어머님들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있지만 네 탓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아버님 탓도 있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탓은 제 탓이에요. 제 탓. 저 새끼 탓. 내 새끼이고 네 새끼인 저 새끼 탓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는 하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하려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그럴싸한 개 같은 논리를 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주로 양육하는 어머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 얘기가 채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도 좀 있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제가 뭐 당근과 채찍했는데 회초리와 사탕 정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때렸을 때 어떨 때는 이제 치명타를 입지만 어쩔 때는 달달한 사탕 주면서 힘들지,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치면 이 아이의 어떤 교육이라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이 진짜 안 바뀌어요. 네, 진짜 안 바뀌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편중적인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좀 이해는 해주시고, 이게 또 역할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바꿔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할 일을 우선은 다 완벽하게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편집본에서는 조금 잘려서 나갔는데,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정말 좋은 거래요. 네, 좋은 걸 한 방에. 그러니까 불량식품 이런 거 안 먹고 한 방에 뷔페가 막 내가 원하는 뭐 오마카세, 제가 오마카세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마카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되게 좋은 초밥집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가는 스타일입니다. 일단하자님께서 항상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걸 하면 엄마가 잔소리 안 한다고 하는데,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싶은 걸 하면 재미가 없대요. 속이 끓습니다. 라고 남았는데, 밑에 이수땡땡님께서 크크크 귀여움 이렇게 했는데, 남의 새끼니까 귀엽지 내 새끼면 속이 터집니다. 근데 요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통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이 새끼가 갖고 오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게 끝낸 건지 아니면 끝장을 내 갖고 온 건지 구분이 안 가. 그래가지고 개판으로 해갖고 와요. 다 외웠어, 다 했어, 다 썼어, 개뿔 뭘 이게, 와씨,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끝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애한테 그래요. 네가 언제 다 끝내고 완벽하게 끝내고 재미를 본 적이 있냐. 너는 지금 재미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재미를 볼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거를 끝내가지고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개판으로 하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아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하겠대. 아이고 뻥치고 자빠졌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하잖아요. 좀 더 한다 그러고나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할 때쯤 되면 온갖 개진상을 다 펴. 그래가지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때부터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왜 밥도 굶었다가 진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똥도 왜 못 싸고 막 난리 피다가 마지막에 딱, 그치, 화장실을 찾아서 휴지까지 있어, 비데까지 있어. 야씨, 속이 진짜 뻥 뚫린다니까. 그 쾌감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에 뭔가를 하는 그런 쾌감을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느낄 수가 없어. 똥 맞았다고 벌써 지렸어 이 새끼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논리에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 애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언제 끝낸 적 있어?
야 제대로 끝낸 적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경험하지 못한 걸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글로우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분은 부인인데 제가 저희 첫째 아들 가로 열고 신랑 그리고 가로 닫고와 매일 박터지게 싸우는 안건 중 하나입니다. 진짜 기승전 때가 되면 다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굴러들어와 저리 콕 박혀 안 나오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성인이 될 때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는 우리가 이제 뛰어놀고 뭐 했던 그런 기억들만 남아있고 옛날 기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쥐잡듯 처맞아 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없어. 웃긴 게 지금 처맞아 가면서 자랐던 세대인데 처맞은 거에 불만 있는 남성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 의외로. 예, 제가 말하면 뭐 그때는 처맞을 짓 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 의외로. 그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니까 할 게 되면 한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때는 숙제 안 했으면은 그날은 나라 팔아먹은 죄였어. 그래가지고 야 나는 그렇게 많이 맞아보기 처음이었네. 그거 내가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선생님한테 억울한 게 없어요. 나 우리 과학 선생님 진짜 많이 때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과학 선생님 하고 있잖아. 난 그 선생님한테 지금은 감사해요. 그때는 지옥이었는데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또 지옥 안에서 재밌는 게 많아. 저는 선생님과 완전 똑같은 마인드 성향을 가졌는데 자꾸 저를 비정상 취급해서 미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숙제 안 해서 밤을 새더라도 다 해놔라 했다가 애가 울고 저랑 또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부부싸움까지 번졌네요.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초등도 아니고 중등인데 말이죠. 싫으면 안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광고 다 걷어차가지고 저희 지금 싫으면 안 하거든 내가. 안 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책도요. 그것도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한 거예요. 나랑 뜻은 다른데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의 따님이 다른 직원분들한테 저희 그쪽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직원분도 있어요. 다른 업무를 원래 주로 하는데 근데 하는 말이 왜 그런 꼴값을 저한테 이사님은 왜 그런 꼴값을 떨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나 이거까지 롱폼까지 다 하고 싶다 내가. 그 광고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광고주님 제가 꼴값 떨어 죄송하고요. 광고주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거는 지가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서 광고를 심하게 안 하고 있고 협찬을 심하게 안 받고 있고 심하게 아니고 거의 안 받고 있지. 광고도 뭐 거의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딴 데서 돈을 벌고 있잖아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제라는 걸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가는데 그게 하기 싫다고 우는 거는 혼나야지.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야. 그걸 감싸. 애가 괴로워하는 게 그렇게 괴로워? 사회 나가면 걔가 어떨 것 같은데요. 성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대차 발언으로 망가지는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경험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얼마나 경험했는데 본인이 가르쳤던 아이와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성인 돼서 취업 얘기하고 장가가는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가르쳤던 아이가 커가지고 자녀 문제로 얘기하는 경우 있었어요? 없잖아. 아이들을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완수하게끔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과정이 커서 있으면 문제가 되고 어렸을 때 원래는 과격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뭔가 부족하게 자꾸 해주셔야 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되고 지능이 부족하게 만들지 말고 의욕이 부족하게 만들지 말고. 보통은 제가 상담 오시면은 조금 사시는 분들이야. 뭐 제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시는데 지역 중에 좀 비싼 동네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사셨어.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의욕이 없어. 어떤 경우는 특히나 첫째가. 왜 첫째가 의욕이 없는가? 부족한 게 없어. 딱히 부족한 게 없고 용돈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용돈을 자기 생활비화 시켜주셔야 된다고. 버스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걸어다니고 문제가 생기면 혼내는 역할만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뭐 기분 좋아서 주는 돈도 있겠지만 어떤 규격하에 남들이 봐도 뭐 구두 닦기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구두 닦을 필요 없어. 지금 구두 닦으면 그거는 이상한 구두예요. 근데 옛날같이 구두 닦기를 하면은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주셨잖아요. 저는 500원 받았었는데 그럼 원래 구두 닦기가 몇천 원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한 4분의 1 정도로 주는 거지. 어차피 걔가 나가서 그 일을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떤 알바화 뭐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을 정말 낮은 비용을 주셨대요. 1,000원 2,000원 쌓이면 많아지게. 그럼 애가 딱 왔는데 깔끔하게 뭐 설거지를 좀 해놨다든가 뭐 식기세척기 쓰지만 뭐 방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만족스럽게 했다든가 기준은 내가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2,000원, 3,000원 받는 거지. 깨알 재미예요, 그게. 그래서 없는 돈 안에서 좀 더 모아서 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좀 비싼 물건들을 살 때는 부모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미성년자라. 이해가세요? 예, 왜냐하면은 전자제품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계약 조건들을 같이 봐주는 부모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건 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부족하면 시키워. 공부 위주로 하고 대신에 강하게 이게 막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애한테 뭐라 그러고 막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막 쓰려고 하는데 너무 나이가 먹고 애가 한 중3 고등학교 1, 2학년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중학교 교육 자체가 너무 낮아. 지금 중학교 시험 자체가 너무 쉬워요. 진짜 3일 컷도 된다 그랬잖아요. 대충 기출만 보고 가도 90점대 나와요. 고등학교 때 애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거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고1 때도.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했다는 거야. 한 달 전, 3주 전, 2주 전 뭐 이 정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없겠지. 이전엔 개 쉬웠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어버버 됐잖아.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둥 개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고2 때 성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거야. A였는데 왜 1등급 안 나오지? 이런. 그러니까 약간 등급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A가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인서울대학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가 이거는 뭐 인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애들이 이제 자퇴를 해서 뭐 올해까지는 이제 정시하겠다. 이런 애도 있고 자퇴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비추천인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의 그 열등감 있잖아요. 그 쫀심만 남은 거. 요게 어머니들이 감정을 너무 보듬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님은 감정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그 열등감을 못 이겨. 지가 형인데 친구들이 야를 해요. 야, 왜냐면 같은 학년이잖아. 얘네들이 인정하는 건 같은 학년이라는 거예요. 막 장난할 때도 야, 뭐 너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나중에는 학교를 못 다녀, 얘가. 많은 수가 그래서 실패를 봐요. 처음에 형인 걸 알려줘야 되나 막 이런 거 고민하다가 형이라고 부를 시기를 놓치면 야자가 터버려요. 그럼 이제 족보가 개족보가 돼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런 방식들이 나오는 이유가 애들이 갑자기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고 앉아있는 거고, 할 때 되면 뭐래. 쩡스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원장님. 어릴 때 똥꼬집 생기기 전에 습관 잡아야 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나중에 고치기 힘듭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겼는데, 서땡땡님께서 할 때 되면 뭐래. 지렁이 하겠지. 기초도 없고 공부 습관도 안 돼 있는데 뭐래.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거짓말만 하는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 칭찬하면 알아서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라고 한다. 그래서 속으로 됐다라고 하고 마음을 접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할리님께서 영상 끝에 나오는 음악 좋아요. 어떤 노래예요? 제 노래예요. 예. QJ님께서 공부는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는 게 맞다고 100번 양보할게요. 이거는 인정한 게 아니라 양보하고 시작을 하겠다. 그런데 가정교육은 좀 조기해 해주시면 안 되나 싶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겠지의 주된 배경이 뚜렷한 목표가 없는 학생일 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없는 만큼 다방면으로 미리 준비해야 목표가 생겼을 때 거기로 뛸 힘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남겨줬어요. 예, 저도 이거에 동조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렸을 때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못한다니까? 때가 되면 그냥 지나가. 그런 마인드 있는 애들이 보통은 학원이 6시까지 오는 건데 집에서 6시에 견아가 마인드 자체가 할 때 되면 하겠지의 그 폐해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잔소리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본격 아동학대 방송이라 그랬는데 신랑학대 방송이 됐어. 남편학대 방송.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어저께 올라온 글인데 MJ님께서 남편분이셔. 선생님, 요새 선생님 영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 싫은데 아내가 자꾸 집에서도 차에서도 트네요. 아내의 말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수님 부처님 말씀도 듣기 싫으면 머리에 안 들어오는 듯 내용이 안 들려요. 차 안에서도 집 거실에서도 중학생 자녀에게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혼자 듣다가 이제 소리를 켜서 다 듣게 하네요. 고통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회사에 다녀와서도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힘든데 매일 지렁이 발광. 제가 이거는 안 썼어요. 이거는 안 썼어. 나는 지렁이 발광, 개진상 뭐 이런 거 하죠. 빠가사리들아. 이런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하니 오늘도 차에서 영상을 틀며 빠가사리들아 어쩌고 하는 것을 들으니
제가 듣기 싫어서 라디오 볼륨을 높이니 아내는 더 크게 틀어서 자녀 귀에 가져다 대니 아이가 순간 욱해서 화를 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좋은 말로 지혜를 주시는 법륜 스님이 좋으니 그분이 이런 류의 영상을 트는 것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 채널만 봅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의 좀 간절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버님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데 이게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뭐한데 아이랑 이제 아버님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하고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나 봐요. 물론 이제 어머님이 나중에 여기 댓글에 다시겠죠. 내가 그 당사자 엄마인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겠죠. 이게 한쪽 얘기만 들어서 몰라. 제가 이제 거꾸로 아버님하고 자녀분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머님들 여기 와서 상담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 애가 목표의식도 없고 게으르고 막 이래서 미치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막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분도 있어.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라는 게 변하려면 자기 자신이 내부에서 변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인자를 안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야. 모래에 박혀있는 진주처럼 그런 인자가 숨어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지, 남이 그런 인자를 심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특히나 이제 아버님이나 중학생에는 모르겠네. 근데 아버님은 나이가 충분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막 바꾸려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제가 아버님한테 나쁜 말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굳어진 게 바뀌지 않아. 잘 아시잖아. 내가 젓가락질 얘기도 했잖아.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흉기도 아니고 이러고 있어. 젓가락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먹고 있어. 이러고. 이거를 어렸을 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경우라면 본인이 그냥 그 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가요. 이걸로 몇십 년 먹고 살았어. 막 이러고 간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아버님은 이제 그거잖아. 어머님이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뭘 거냐면, 이게 보통은 본인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자녀분이 징그럽게 본인들 고집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애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권장드리는 방법은, 나한테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창구를 살짝 열어드릴게. 이걸 듣고 있는 해당 어머님, 나 어머님 편 안 든 거 아니야? 근데 아버님도 어머님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조율을 하세요. 나 이것까지는 아버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애 빼고. 애는 우선 엄마 말 듣고. 그러니까 애가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진상 피우고 있으면 귀에다 갖다 댔겠지.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막 그냥 무슨 옛날에 망나니 알죠? 그 목을 베라 그러면 막 물 뿜으면서, 칼에 물 뿜으면서 칼춤 추고 계시는 거면은 그거는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통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준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그게 쌓여 있을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제가 유료 버전 좋은 말 버전을 이렇게 만들까요? 빠가사리 이런 거 다 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방송을 직접 듣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제 방송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그게 얼마나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아침에 아버님이나 다른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강요를 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보통은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 방송이 진짜로 듣기 싫다면, 정말로 꼴보기 싫다면, 저는 그 호불호 인정합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 방송을 틀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진심으로, 정중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아버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아마 들어주시지 않을까.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방송을 안 듣는 거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 그 잔소리의 본질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When I'm with you